남았을 때 공부해라. 너든만 나이 먹어보면 느낄 거야. 아 씨발. 근데 나는 왜 못 느끼니? 정통으로 맞았네요. 약간 빗 맞은 것 같은데요. 소주 먹을 돈 있으면 내 돈 갚어. 이 씨타 너 내 눈가래 보이면 죽인 거 알았지? 너 이리 와봐. 너 싸움 잘해? 건배 봐. 아무래도 싸우려나 봐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요즘 시장 링 위 같죠? 한쪽에선 세력, 한쪽에선 거래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투자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로부터 풍문이 자자했던 내부자 거래, 트럼프의 나스닥 폐장 후 트윗, 트럼프 정부의 바이낸스 CEO 사면 의논, 갑작스러운 바이낸스 시스템 오류부터 코로나와 FTX 사태보다 더 컸던 비트코인 청산. 이쯤 되면 이게 시장이냐 각본이냐 싶을 정도예요. 관세 전쟁 명분일 뿐입니다. 세력과 거래소가 손발 맞춰서 포지션을 싹 정리하고 우리만 링 밖에서 멍하니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일수록 진짜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닐까요? 시장이 요동칠 땐 결국 믿을 만한 시스템이 남습니다. 문제는 파이도, 시바이누도 그 신뢰의 링 위에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바이누 그리고 파이, 링 위에 올라온 두 크립토 전쟁 단 7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니코인 하나, 시바이누, 우리 니코인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댓글이 넘쳐납니다. 시바이누 곧 상장 폐지된다더라. 없다 생각하고 투자해봄. 잘 가지도 않는 코인인데 변동성이 너무 없어서 삼성전자 같다. 재미없으니 버리라. 수급도 썩었다. 맞아요.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조금만 흔들려도 냅다 상패설이 터집니다. 특히 이번엔 브릿지 해킹 사건이 불을 붙였죠. 수백억 원대 토큰이 유출됐다는 뉴스가 돌자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망한 거 아니야? 팀이 도망간 거야. 시바리움 끝났다. 이런 말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특히 비상 점검 기간 동안 거래 일시 중단이 되면서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건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비상 점검에 가까웠습니다. 시바리움 팀은 즉시 브릿지를 잠그고 피해 경로를 추적하면서 복구를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패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정비소에 차를 맡겨놨는데 연락이 잠깐 안 오니까 이거 폐차된 거 아니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10월 초 시바리움은 정식으로 네트워크 재가동을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문만 연 게 아니라 피해 보상 및 환불 플랜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했어요. 일부 커뮤니티에선 죽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링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선수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즉 상패설은 루머였고 실제로는 복구 플러스 개선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바리움 1일 트랜잭션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망했다는 소문 속에서 오히려 개발팀은 백엔드 안정화와 브릿지 보안 강화를 끝내버린 거죠. 이제 반대 코너로 가볼까요? 파이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결국 이거 상패되는 거 아니냐? 정말 기대하며 몇 년을 해왔구만. 내가 추천인만 100명, 요즘은 채굴하는 사람이 50명도 안 됨. 가격이 개판이니 채굴하라고도 못함. 정말 인생 역전 기대했는데 포인트 주제, 코인 흉내낸다. 이런 말이 커뮤니티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죠. 특히 KBW 서울 미덥과 싱가포르 토큰 2049 무대 이후 곡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창업진이 직접 등장해 프로젝트의 비전을 말했지만 정작 시장에선 가격이 참담했어요. 뭐가 달라진 건데? 하는 반응이 절로 나오게 가격은 미덥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KYC, 락업, 마이그레이션 같은 내부 이슈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팀은 말하지만 시장은 듣지 않는다라는 냉소만이 번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상패 신호로 보는 건 과도하죠. 코어팀은 여전히 업데이트를 이어가고 있고 결제 실험과 앱 생태계 확장은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즉 파이는 조용히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결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망해서가 아니라 눈앞의 가격이 말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잠시 외면했지만 무대는 여전히 켜져 있다. 그게 지금 파이코인의 진짜 모습이죠. 요약하자면 시바이누는 사고 때문에 상패설, 파이는 가격 때문에 상패설. 둘 다 다른 이유지만 같은 결론. 불안해서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라운드 2 불신전입니다. 시바이누와 파이코인 둘 다 기술보다 사람 문제로 흔들리고 있죠. 누가 진짜 팀인지 그리고 누가 팬들의 신뢰를 저버렸는가. 2라운드에서 그 민낯이 드러납니다. 먼저 시바이누입니다. 브릿지 해킹 사태 이후 커뮤니티가 가장 먼저 비판한 건 바로 리드 개발자 시토
사토시 쿠사마의 침묵이었죠. 사건 이후 한동안 아무런 해명도 공지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린 거 아니야? 도대체 팀은 어디 있어? 뒤늦게 나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AI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AI? 지금은 시바이누가 먼저잖아. AI가 아니라 어보이드, 회피 아니냐? 리더의 한마디가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이후 쿠사마는 시련의 시험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의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했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낙제예요. 게다가 그는 임시의장 선출 제도를 제안하며 조직을 분산화하겠다고 했지만 커뮤니티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권한 분산이 아니라 책임 분산이네 라고요. 결국 시바이누의 문제는 침묵과 신뢰의 공백. 리더는 말을 아꼈고요. 팬들은 그 침묵 속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파이코인입니다. 겉보기에는 소통이 넘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만큼의 불화와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파이의 공동 창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청타오 판 커뮤니티는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다시 불거진 전직 임원 맥필립의 소송이 이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맥필립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부부 갈등이 사무실로 번졌고 그 싸움이 프로젝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희석시켰다. 프로젝트 내 접근 권한을 차단당했다. 이건 스타트업이 아니라 가족 기업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커뮤니티가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사생활까지 끌어들이는 건 선 넘었다라면서 방어했고 다른 쪽은 이건 사생활이 아니라 리더십의 투명성 문제라며 맞섰죠. 그 와중에 또 다른 논란이 터집니다. 200% 락업 부스트 정책. 메인넷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상태에서 락업부터 강화하니 사람들은 또다시 분노합니다. 락업을 또 늘려? 결국 또 묶어두겠다는 거냐? 미덕, 해커톤, 인터뷰. 파이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프로젝트라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시바이누는 침묵이 문제였고 파이코인은 말이 너무 많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시바이누는 대답이 없어서 신뢰를 잃었고 파이는 대답만 넘쳤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어요. 결국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하나. 리더십 부재가 시장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시바이누의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기술보다 태도를 본다. 파이코인의 팬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젠 비전 말고 증거를 보여달라. 시장에선 가격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세워야 할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순간입니다. 관중석이 갈라진 순간 이 싸움은 이미 링 밖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바이누와 파이코인. 이제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은 시장과 싸우게 된 거예요. 먼저 시바이누, 브릿지 해킹 이후 팀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밸리데이터 키를 교체하고 컨트랙트를 재배치하고 피해자 환불 플랜까지 공개했죠. 기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장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가격은 오히려 더 미끄러졌고 커뮤니티는 이렇게 반응했죠. 브릿지는 복구했는데 신뢰는 아직도 다운돼 있다. 사람들은 기술보다 태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라 리더십 사고였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대응이 늦었던 게 오히려 문제다. 브릿지가 다시 연결된 날조차 커뮤니티는 축하 대신에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라면서요. 그 시작은 바로 시장의 무관심이 됐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죠. 미덕, 행사, 로드맵, 공지, 인터뷰, 커뮤니티는 늘 붐볐어요. 서울 미덕에선 창립진이 직접 나와서 유틸리티와 실사용으로 증명하겠다면서 거대한 비전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결제 가능한 매장이 늘고 앱 생태계도 커지곤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바뀝니다. 와 멋지다가 아니라 알겠다고. 그래서 언제 변곡점이 오는데. 미덕 직후 차트는 0.26달러에서 0.18달러로 밀렸고 10월 초엔 결국 0.1585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피로감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행사도 좋고 비전도 좋은데 결국 숫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파이는 꾸준히 움직였지만 시장에선 기대보다 속도가 느리다라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내린 판정. 시바이누는 기술은 고쳤지만 마음은 못 잡는 코인이 됐고요. 파이코인은 비전은 멋졌지만 체감이 너무 더딘 코인.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말이 많아도 행동이 없으면 끝이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개발팀의 한 줄보다 온체인 한 트랜잭션이 더 신뢰를 줍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이 다음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번에 실행이 어떻게 되냐를 보기 시작했어요. 비전이 아니라 이 코인으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가격은 그 즉시 대답합니다. 하락으로요. 시장은 잔인했죠. 가격은 무너졌고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차트를 켜고 다시 소식을 찾아보고 다시 커뮤니티에 들어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본능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게 이 세계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입니다. 먼저 시바이누. 무너진 신뢰 위에 남은 건 여전히 커뮤니티였다. 시바이누는 해킹 이후에야 알았어요. 이 코인의 진짜 힘은 코드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요. 팀이 아무 말도 안 해도 팬들이 서로 정보를 모으고 피해 복구까지 함께 도왔습니다. 디스코드에선 우리끼리라도 다시 세워보자는 글들이 올라왔고 해커 현상금 제안에도 커뮤니티 자금이 붙었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만든 신뢰는 우리가 다시 지키자. 이건 단순한 코인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리더가 된 순간 시바이누의 진짜 부활은 브릿지가 아니라 서로를 믿어주는 힘에서 시작된 겁니다. 파이코인의 파이오니어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커뮤니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카페에서 커피 값을 파이로 결제하고 누군가는 속박 결제를 테스트해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앱 안에 파이 결제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니코인하나 채널에도 파이 소식을 부탁한다며 댓글을 남겨주시죠. 파이오니어들은 이러한 과정을 파이 실사용 인증이라 부르며 SNS에 직접 인증샷을 올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블록체인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신념의 실험이자 현실로의 전환. 코인이 오르지 않아도 사람들은 파이로 살아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리빌딩이었어요. 시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코인판에서 신뢰라는 건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끈이라는 걸요. 누군가는 그걸 미련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희망이라 부르겠죠. 하지만 어쩌면 둘 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시장은 결국 믿는 자들이 만든다는 걸. 그래서 시바이누도 파이코인도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도 아직 끝이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재건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로, 파이의 재건은 비전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냉소적으로 말하겠죠. 그래봤자 밈코인이고 그래봤자 그거 공짜로 채굴하는 그거잖아. 하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기다려본다. 왜냐면 이 시장은 패배한 코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불신의 잽에서 희망의 훅까지 두 코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라는 링 위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죠. 이 시장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곳입니다. 패배는 잠깐의 다운일 뿐 리타이어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이 링의 한복판에서 같은 호흡으로 싸우고 있는 파이터들입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니코인하나의 텔레그램 코너서 바로 여러분의 세컨드가 되어 드릴 겁니다. 실시간 시장 소식, 거래소 이벤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버텨낼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코인하나 텔레그램을 열어뒀습니다. 혼자서 버티기 힘들 땐 코너석으로 돌아오세요. 우리의 링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니코인하나 텔레그램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좋아요와 구독은 매일 링 위에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장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만드는 곳, 그리고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